이거 첫 번째 레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얼리 엔트리는 완전히 망했다. 세워둘 수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번 6월에 생긴 완전 새로운 신상 어트랙션이거든요. 생각보다 작네요. 도토리여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공항에 와 있는데요. 김해공항에서 해외를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 김해공항을 왔냐면 제주항공이 처음으로 김해공항에서 상하이까지 운행을 한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를 한번 가보려고 직접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 편이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일요일날 오전 혹은 월요일날 오전에 오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를 쓰지 않고 주말만 이용해서 상하이를 갈 수 있는 일정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말만 상하이를 갔다 올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김해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상하이 공항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여행을 주말만 이용해서 마치 옛날 밤도깨비 여행하듯이 하는 여행이어가지고 귀국하는 게 새벽 4시 비행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뭔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까지 셔틀버스가 있는 호텔, 그리고 디즈니랜드까지도 셔틀이 있는 호텔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호텔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번 여행은 좀 특별하게 제가 AI와 함께 할 겁니다. 이건데요, 네,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G7 시리즈입니다. 이건 플립 7이죠. 이 안에 AI가 탑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AI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번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가 버스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물어볼게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조이풀 야도 호텔까지 셔틀버스는 어떻게 타? 터미널 2 4시 45분에 출발하며 3층 26번 게이트 외부에서 대기합니다. 네, 여기가 26번 출입구고 이제 이 앞에 쓴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기해준 대로 버스가 도착했어요. 자, 여기가 제가 묵을 조이풀 야드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The driver get to the this and take the shuttle bus. 복도는 깨끗하네요. 조용하고. 이런 방입니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여기 탁자랑 의자가 있고, 방에 물 2병도 놔주시고, 샤워기 있고, 뭐 샴푸 린스 다 있고, 수건 충분하고. 이 푸동공항 근처에는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이 많아요. 공항 셔틀버스는 물론 디즈니 셔틀버스까지 제공하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없는 호텔들은 적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데코 호텔인데, 아까 제가 탔던 셔틀버스의 첫 번째 내려주는 곳이 바로 데코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 셔틀버스가 두 번째로 내려주는 곳이 바로 여기 조이풀 야드 호텔입니다. 조이풀 야드 호텔과 이 데코 호텔이 약간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1박에 5만원꼴로 잡았거든요. 부담 없는 가격에 머물 수 있는 곳이고 셔틀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를 잡았습니다. 체크인 할 때 디즈니 가는 셔틀버스를 예약을 하고요. 돌아올 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위챗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챗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중국 여행할 때 위챗은 거의 필수거든요. 위챗을 아예 그냥 깔고 가입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단점은 디즈니까지 가는 셔틀이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 게 6시 55분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게 밤 10시, 이렇게 한 번씩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아침 일찍 갔다가 밤 10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한데 한번 뭐 해보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갈 텐데요. 저처럼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주말에만 갈 수가 있는 분들일 텐데, 주말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람 많을 때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무더운 여름날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갤럭시 G7 시리즈 속의 제미나이와 함께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왔는데 여기 조그만 버스가 와 있거든요. 이게 디즈니랜드 가는 버스인가 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 깨끗하진 않은 느낌. 무료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일찍 갈 거면 조기 입장하자 해서 조기 입장권을 샀거든요. 조기 입장권을 사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상하이 엄청 덥다고 그래가지고 긴장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앞을 못 보고 어우씨
상하이 여행을 하는데 비가 올까? 우산을 챙겨야 될까?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도착하시면 그냥 일반 입구가 있고 여기 보면 얼리파크 엔트리 패스가 따로 있거든요.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무슨 일이야. 얼리 엔트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싸고 어떻게 보면 좀 싼데 4만원 정도? 1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죠. 어트랙션이 조금 대기줄을 짧게 기다릴 수 있긴 한데 이 얼리 엔트리라는 게 그걸 구입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즈니 호텔에 머무르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즉 호텔 입장객들도 다 일찍 들어오는 거라서 일찍 들어가는 게 막 엄청 텅텅 비어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대기 시간이 분명히 발생하긴 해요. 근데 일반 시간대보다는 짧아서 조금 혜택을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쭉쭉쭉 들어갑니다. 비가 오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개인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얼리 엔트리로 들어왔을 때 현황이거든요. 지금 뭐 5분짜리도 있고 소어링 같은 경우에는 20분이에요. 캐리비안 해적 5분. 근데 주토피아는 얼리 엔트리를 해도 열릴 때가 있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토피아는 항상 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븐드워프가 40분, 트론이 10분.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항상 이 로어링 래피드라고 하는 급류탁이랑 그다음에 소어링 20분짜리. 원래 이게 지금 대낮에 되면은 막 100분씩 넘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트론도 마찬가지지만 트론 쪽으로 가게 되면은 트론만 이제 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 로어링 래피드랑 그다음에 소어링까지 탈 수 있으니까 이쪽을 좀 공략해 보는 거를 저 추천을 드립니다. 소어링 왔는데 이동하는 사이에 대기 시간이 30분이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소어링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늘 길거든요. 30분이면 무난한 정도죠. 오늘 얼리 엔트리는 완전히 망했다. 왜냐면 지금 소어린을 기다리는 와중에 8시 한 5분 정도 되니까 일반 입장객 입장이 시작이 됐어요. 빠르게 시작을 한 거죠. 아무래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얼리 엔트리를 구입한 사람들은 30분 정도만 이제 혜택을 받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나마 좀 이제 대기 시간이 짧은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즐기고 한낮이 되면은 여름 컨텐츠들을 몰아서 한번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캐리비안의 해적을 타러 왔습니다. 我们现在就去抢逮这次的沉没宝藏。你们去告诉这些坏人，抢有我的宝藏。 캐리비안 해적을 타고 나왔는데 여기 해적 미끼가 있어요. 해적 모자 쓰고 여기 해골 옷 입고 있고 더 귀여운 건 치밴데일이에요. 치밴데일 이거 뭐야? 해골 모자 쓰고 있는데 손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예 묶여 있고 둘이 너무 귀엽죠 이거. 우슬라가 된 데이지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귀엽다 이거. 그리고 저의 도널드는 또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귀여운 얼굴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그 와중에 미니는 혼자 예쁜 거 하고 있어요. 역시 인어공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혜택을 받는 느낌은 있어요. 초반이니까 조금 어트랙션들을 빨리빨리 타면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낮이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좀 애매한 어트랙션들이 있어요. 그것들 먼저 타보려고 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곰돌이푸의 모험이거든요. 이거 타러 들어갈게요. 跳的感觉棒极了！不听的死海，抓住！好吃。 자 이제 미키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는 미키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은근히 대기가 길지 않은 그런 어트랙션이에요. 너무 잘 해놨죠. 다 미키와 관련된 액자예요. 다른 파크는 미키 만나는 게 항상 대기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기가. Hello 미키. Hi. 미키랑 찍을 때 의상 바로 도널드 덕 셔츠였는데요. 왜 그렇게 입었냐면 바로 갤럭시 G7에 탑재되어 있는 AI 제미나이가 이 옷을 골라줬거든요. 이 옷이랑 이 옷 중에서 상하이 디즈니랜드 갈 때 어떤 걸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상하이 날씨를 고려하면 밝은 색상의 옷이 햇빛을 덜 흡수해서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늘색 도널드 덕 티셔츠가 밝고 화사해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어울릴 만한 반바지가 어떤 게 있을까? 색상 대비를 고려하면 좀 더 어두운 색상의 반바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특별한 레슨이 시작됩니다. 얼리 엔트리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 외에 DPA 구입 등 돈을 쓰는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상하이 디즈니랜드 즐기는 방법들을 정리해본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거 첫 번째 레슨.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를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리 엔트리예요. 오늘 제가 얼리 엔트리 망했잖아요. 비가 온 것도 있고 제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어요. 얼리 엔트리를 하실 거면은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와야 되는데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추천하는 시간은 90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8시 반 개장이면 얼리 엔트리는 1시간 전인 7시 반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30분 더 빠른 7시 이렇게 오라는 거죠. 그래야 오롯이 얼리 엔트리 혜택을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 오픈 시간보다 더 일찍 일반 사람들을 더 들여보내 주기 때문에 사실 얼리 엔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한 30분 정도거든요. 제대로 활용하려면 더 일찍 입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얼리 엔트리가 망했어도 혹여라도 그냥 오픈런을 생각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오픈런은 망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래도 그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애매한 대기 시간을 늘 보여주는 분들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인기 어트랙션들의 대기 시간이 이미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질 때 차라리 오전에 빠르게 타고 빠지는 게 좋을 애매한 어트랙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얼리 엔트리 티켓이 필수는 아닙니다. 공식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해도 무방한데요. 그래도 주말이나 성수기는 한번 고려해 보시면 두세 개 어트랙션을 빨리 탈 수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간혹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관련한 팁들 중에서 오후에 입장해도 충분하다, 그래도 다 탈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자극적인 팁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정 시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주말이나 성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트랙션과 공연을 모두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얼리 엔트리 티켓을 사거나 오픈런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슨은 밥을 애매한 시간에 먹는 겁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식당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입장객에 비하면 레스토랑이 보통 10시 반 있고 하는데 그때 식사를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합석 문화 있잖아요, 중국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합석을 해요. 밥을 다들 먹으려고 하니까 밥 시간대에는 되게 정신이 없으면 차라리 레스토랑도 오픈런을 해서 먹는 게 낫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레스토랑 오픈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 곳은 바로 스타게이저 그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픽사 셀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픽사 메뉴들만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오픈을 했더니 한가하죠? 컵이에요, 컵. 이런 컵도 팔고 이렇게 포토존 같은 데도 마련되어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포토존하고 몬스터 주식회사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너무 커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먹지? 세워둘 수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귀엽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 햄버거인데 매운 치킨 버거거든요. 매우니까 이 버러기가 이렇게 있고 이걸 딱 열면은 빨간색 번에 이렇게 매운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매운데? 안에 마라가 들어가 있어요. 마라맛 치킨 버거야. 역시 중국의 스파이스는 미국 스파이스하고 달라. 진짜 스파이스하고 생소한 맛? 마라맛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줄 곳이 없어서 빙봉을 이렇게 눕혀놨더니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솜사탕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맛있네. 어렸을 때 먹고 한 번도 안 먹었을까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늘 퍼레이드 시간이 몇 시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퍼레이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젖었어요. 그 다음에 캐슬을 배경으로 해서 야외 무대에서 미키와 친구들이 물을 막 쏘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공연인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여름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다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레슨은 계속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레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대낮에는 인기 어트랙션들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입장객이 절정에 달했을 때라서 뭘 기다려도 엄청 오래 기다리는데 그럴 때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탕지로
이상할 정도로 대기 시간이 없는 어트랙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시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버즈라이트 이어 플래닛 레스큐라고 하는 슈팅 다크라이드인데요. 자, 이번에 들어갈 곳은 바로 픽사 어드벤처러스 전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6월에 생긴 완전 새로운 신상 어트랙션이거든요. 운영시간이 짧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시 보는 거, 포토존 체험하는 거라서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와, 완전히 픽사 포토존이네요. 왜 혼자 있어? 인기가 없어. 영화에 나왔던 그 본부도 있어요. 슬픔이하고 기쁨이도 있어요. 와, 완전히 전시 같은 거네요. 전시. 문을 다 열어보고 싶은데. 자, 이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니모를 찾아서다. 와, 바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중국에 이렇게 픽사 관련된 전시나 체험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최초라고 하는데 약간 느낌이 문복 픽사?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내가 고른 물고기가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건가 봐요. 눈 큰 고기. 색깔은 시뻘건색으로 다 빨갛게 할게. 빨갛게. 그래야지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눈 큰 빨간 고기 여기 있죠. 제가 만든 거예요. 다음은 코코예요. 코코. 미구엘이다. 미구엘. 다가갈 수 없게 유리로 막아놨어요. 와, 이번엔 소울이에요. 소울. 이제 끝나면 샵이 나옵니다. 이제 쇼핑을 하라는 거죠. 흔들면 소리 나요, 얘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강아지 크기, 강아지 크기. 미구엘이 인형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예뻤거든요? 니모를 찾아서 키링도 이렇게 많아요. 상어부터 니모, 그리고 아기 거북이까지. 와, 얘도 있네, 굿즈가. 너무 표정이. 가방도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가방인데 근데 너무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 써져 있다. 이거 좀 아쉬운데? 전 이런 게 싫어요. 이런 게 뭔가 적혀 있는 게 싫거든요. 옛날에 그 스타워즈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운영시간만 잘 지키면, 운영시간이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시간 잘 지키면 대기 없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대낮에 모든 게 다 어트랙션이 다 대기 시간이 길 때 이런 어트랙션을 노리면 됩니다. 와, 지금도 비가 계속 오는데요. 이제 4번째 레슨을 할 차례입니다. 너무 더울 때, 지금 여름이잖아요. 혹은 겨울에 너무 추울 때, 그리고 지금처럼 비가 계속 올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내로 들어가야죠. 시원하거나 따뜻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가 좋은데 그런 공간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연이에요. 공연을 이럴 때 엄청 더운 대낮이나 엄청 추울 때, 대기 시간이 다 길 때, 이럴 때 공연을 연달아 보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픽사도 뭐 이런 4번째 레슨에 속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죠. 와, 지금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여기 마블 유니버스가 바로 실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들 앉아서 쉬고 계시죠? 이분들 고수입니다. 고수. 여러 가지 이렇게 의상이나 이런 소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마블과 관련된 거. 여기는 원래 캡틴 아메리카 만날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스파이더맨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언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마블 관련된 굿즈샵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긴 한데 여기 되게 시원해요. 엄청. 네, 다들 좀 쉬고 계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 쉬면서 잠깐 숨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제가 보고 싶은 공연들이 있어가지고 공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오브 스톰하고 어드벤처 오브 리듬하고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두 공연의 시간 보면 어떻게 돼? 2025년 7월 26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공연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시간 이후에 어떤 순서로 가야지 두 개 잡을 수 있을까? 현재 시간 오후 3시 15분 이후로 두 공연을 모두 보시려면
다음 순서가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러 가는 어드벤처 오브 리듬은 약간 한정기간 공연이에요.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올해도 딱 단기간만 하고 안 한대요. 정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극장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특별한 장면으로 꾸며지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벤처 오브 리듬 한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본 테마파크 공연 중에서 별로였던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뭔가 희귀한 캐릭터들을 출연시킨 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일인데 갑자기 임시로 갑자기 만든 공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왜냐면 이게 홍보 영상이 너무 잘 뽑혀가지고 노래도 되게 신나고 해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서 또 하겠지? 볼 수 있겠지 했는데 올해 또 한다길래 보러 온 거거든요. 어쨌든 빨리 다음 공연 봐야 될 것 같아요. AI가 알려준 대로 바로 이어서 캐리비안의 해적 스턴트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칩먼크 스낵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칩앤델 관련된 간식을 팔거나 김치랩,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기인데 거기서 지금 시즌 메뉴를 판매하고 있대요. 그때 김치랩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 이거 도토리 모양의 아이스크림, 이거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도토리여서 그런가? 여기 손잡이가 있는, 손잡이는 이제 칩앤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앞뒤로 이거 전체가 다 도토리가 와플인가 봐요. 먹을 수 있고, 이 안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초코 아이스크림하고 그다음에 하얀 게 들어있는데, 이제 하얀 거는 피넛버터래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땅콩버터 다 있다는데 안 먹을 수 없죠. 저를 위한 간식입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얘가 진짜 그냥 과자. 초코와 땅콩버터 맛, 와, 땅콩버터 맛이 좀 더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호불호가 갈릴까봐 약간 그냥 맛 맞는 느낌이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방금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곳에서 맞은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니어 익스플로러스 캠프가 있어요. 이번에 여름 시즌을 맞아서 아예 이렇게 뭔가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약간 그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인데 애니메이션 테마에 맞게끔 바꿨어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건데, 위에 보시면은 미모르세저스에 나오는 걔네 아시죠? 갈매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모래 관련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니모와 친구들로 꾸며졌습니다. 그 니모 친구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라이온킹입니다. 의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푼바, 그리고 티몬이 있죠. 오호. 그리고 아기 거북이들의 이런 벽화도 있어요. 벽화인가? 벽화라고 하기에는 그려진 건 아니고 이렇게 꾸며놨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입혔다는 게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째 레슨을 할 시간입니다. 싱글라이더를 적극 이용해라 인데요.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혹시 저처럼 혼자 오셨거나 혹은 뭐 연인이든 친구든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타는 게 중요하다, 하나라도 더 타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현재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싱글라이더를 제공하는 거는 2개 있는데 이게 매번 변해요. 지금은 세븐드워프 마인 트레인이라고 해서 7난장의 롤러코스터랑 주토피아 2개가 싱글라이더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것도 항상 제공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제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봤는데 싱글라이더를 제공한다? 이러면 해야죠. 지금 6시 50분에 싱글라이더 줄을 섰거든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结束了吗？ 아까 저 싱글라이더 줄에 들어갔을 때 싱글라이더 대기가 75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7시 20분입니다. 아까 6시 50분에 들어갔으니까 30분 만에 타고 나온 거예요. 싱글라이더가 항상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대기 시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보다 항상 짧게 탄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그만큼 75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싱글라이더는 빈자리가 나야 되는데 빈자리가 빨리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조금 일찍 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네, 이번에 이제 주토피아에 왔습니다. 주토피아. 자, 지금 주토피아 싱글라이더는 30분 걸린다고 하네요. 주토피아는 대기줄에서 볼 게 되게 많은데 싱글라이더를 서게 되면 아예 구경을 아예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没错，继续往前。回来了，他们在里面。好了，小晴，快走！去什么船？来得好。 역시 잘 만들었네요. 주토피아. 상해 디즈니랜드에서는 탈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타고 가야 되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 레슨입니다. 마지막 레슨은 바로 뭐냐면 불꽃놀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디즈니랜드까지 와서 불꽃놀이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어트랙션을 타고 싶으시다면 불꽃놀이를 포기하면 어트랙션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다들 불꽃놀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꽃놀이 시작하기 한 1시간 전 정도부터 대기 시간이 좀 줄어드는 어트랙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트랙션들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불꽃놀이를 안 보고 싶은 사람들, 불꽃놀이를 이미 봤거나 관심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불꽃놀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1시간 전에는 무조건 자리를 잡아야 좋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불꽃놀이를 포기하고 이번에 탈 건 바로 피터팬입니다. 지금 대기 시간이 15분이네요. 아까 낮에 대기 시간이 뭐 4, 50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확실히 불꽃놀이 시간이 임박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5분이면 뭐 금방 타죠. 네, 원스 어폰 어 타임 어드벤처라고 하는 어트랙션도 있는데요. 이거는 캐슬 안에 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아까 전에 낮에 대기시간 짧은 것부터 즐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즐기면 좋을 어트랙션이에요. 길게 대기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 그런 어트랙션입니다. 顶多再次上演，浪漫、惊险、邪恶、友情。想知道什么？亲爱的，吃个苹果吧。 자, 불꽃놀이를 포기하고 온 건 바로 트론입니다. 트론은 밤에 타도 재밌는데 지금 대기 시간이 30분이거든요. 낮에 대기 시간이 100분까지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30분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디즈니는 대기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30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트론 10분 만에 타고 나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고 나왔어요.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거 탈 수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한 10분 다 떨어진 상태예요. 다섯 가지가 6가지 레슨을 말씀드렸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많았고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어쨌든 오늘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알차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탔고 불꽃놀이를 놓치긴 했지만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 뭐 어트랙션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정말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셔가지고 이 정도 놀면은 알차게 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촬영도 하고 배터리 충전도 하고 어떻게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까 구상을 한다고 좀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제외한다면 뭐 한두 개 더 탈 수 있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상하이 디즈니랜드 오게 된다면 또 다른 재미난 아이디어로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상하이 여행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어디 갈지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또 열심히 놀았으니까 다시 호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셔틀을 타야 되는데 어제 체크인 했을 때 이제 위치의 수를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주세요. 하루 종일 한 두세 번 연락을 주셨고 지금 막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차 번호도 알려주시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세상에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와, 쏟아지는 사람들과
텍사스도 수십대고 찾을 수 있을까? 셔틀버스를 타니까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하는 건지 여기 이렇게 뭘 주는데 보니까 콩물이더라고요. 콩물.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감사하네요. 서양 분들은 약간 기겁하시던데 약간